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3월 둘째 주 3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 금성이요. 금성이 천왕성하고 만난 직후에 양자리 베타성인 샤라탄이란 별이 있어요. 이 별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별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단순무식하고 무지막지하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의 완전 무대뽀인데 계획은 또 없어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황소에서 룰러십을 얻은 금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황소라는 건 금우궁 얘기하는 거죠. 사인이니까. 자, 룰러십 금성이라도 이 샤라탄 같은 무지막지한 별을 만나게 되면, 막 나가는 성격의 별을 만나게 되면 그냥 곱게 지나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꼴린 대로만 언행이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 대부분은 민폐로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 안 하고 바로 상대방의 회사나 집으로 찾아간다든가, 술 마시고 한밤중에 부재중 통화를 20번 넘게 남긴다든가,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뜬금없이 고백을 한다든가. 당혹스럽죠. 그런데 또 이게 룰러십 금성이다 보니까 평소 또 안 그래 보이던 약간 좀 정상적이고 여유 있고 좀 뭐랄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행을 하던 사람이 평소에 안 그러다가 이렇게 딱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것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해프닝으로 짧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니까요.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특히 천궁도에 고정궁 사도에 뭔가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이 3월 10일에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정지에서 역행을 시작했던 수성이잖아요. 3월 10일 물병 28도에서 정지하면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성 역행, 그동안에 꼬여있던 이동, 유통, 연락, 의사소통, 이런 사안들이 이 시기 전후에는 보통 정상화되면서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뭐 저절로 다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 미뤄지던 일들이 슬슬 다시 본궤도로 돌아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진짜 공짜는 아닙니다. 평소보다 전화 몇 번 더 하고 이메일도 몇 번 더 보내고 자기가 평소 안 가던 곳에 몇 번 이제 오가는 식으로 좀 몸이 바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순행하고 역행을 막론하고 정지 특유의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공표되는 이벤트들이 잘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난다든가, 학교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요 공지가 뜬다든가, 자, 정당 같은 데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공표한다든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슈가 다 코로나에 먹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사안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발표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성 정지에 어떤 퍼뜨려지는 어떤 소식이라는 게 그 사실 자체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의 정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금리, 유가증권, 환율 등의 변동을 줄 수 있는 소식,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 쉽고요. 작게 봐도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출생 천궁도에서 고정궁 후반부, 그러니까 지금 보병궁 28도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감흥점이나 타임로드가 이 도수에 있는 분들은 이번 수성 순행 정지로 알려진 소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거니까 대비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 화성이 해왕성이랑 육각을 이루는데 이게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염소화성이 물고기 해왕성, 자, 마갈궁 화성이 쌍호궁 해왕성이죠. 예, 육각을 맺을 예정이고요. 자, 화성이라는 게 점성술의 전통 7행성 중에서 가장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한 그런 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왕성인 세외 3행성으로서 해왕성은 자기가 만나는 행성을 마치 술 취한 상태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억누르고 있던 욕구를 다 드러내게, 참을성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주된 작용인데, 안 그래도 자제력이 부족한 해왕성하고 해왕성이 이렇게 만나버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예 뭐 막 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번 건 육각이니까 그렇게 나쁜 거나 그렇게 세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성 해왕성 회합이나 대립각 이럴 때는 우발적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중범죄가 잘 벌어지는데, 이게 되게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간 딱 터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제력이 없어서 욱하면서. 자, 그래서 그 먼데인으로 보면 약간 좀 위험한 구조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꼭 거창하게 범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 3월 14일 전후에는 며칠간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술을 안 먹어도 약간 술 취한 상태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본인한테 주지시키면서 억지로라도 약간 정신 차리려 애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안 해도 될 말인데 그냥 튀어나온 대로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될 만한 물건을 왠지 기분이 나서 딱 하고 결제했다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환불이 안 돼서 후회 막심에 그런 심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술자리가 있으면 이 주위에 평소에 비해서 예상보다 좀 과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이상은 맞이지 않는다라고 정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장난으로라도 누군가를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간에 노터치 위험합니다. 예. 자, 한 가지 근데 화성해왕성 대구조 전후에 하기에 적합한 일이 있다면요, 이거는 마취를 요하는 시술이나 진통을 위한 어떤 의료행위 이런 걸 받기에는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전신마취 수술이라든가 좀 중요한 수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시기에 받으면 오히려 천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꼭 본격적인 수술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이제 마취 통증 의학과 시술이라든가 뭐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구 시술 받는다든가 통증이 있어서 그걸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치료를 받기에는 되게 적합한 시기예요. 게다가 화성하고 해왕성이 또 육각이기 때문에 짧고 약하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한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어떤 시술, 마취 그런 것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의 마지막에 있는 게 아마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예. 자, 천왕성이 자, 금호궁 사도를 지나면서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뱀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 알하게, 뭐 발음 나는 대로 하면 라스 알라, 그죠? 그래서 이 별과 적위상으로 일치하는 정확한 패러렐 상태가 됩니다. 자, 세외 삼행성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경우는 워낙 공전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환경으로든 적위로든 어떤 별과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져. 말하자면 수성이나 금성은 딱 진짜 하루나 하루 반 딱 유효기간이 있고 끝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근데 세외삼행성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토성까지 들어가도 세외삼행성은 아니지만 느린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오래가요. 말하자면 이번 천왕성하고 라스아라게가 5분 이내로 유효 패러렐을 이루는 상태는 전후 다 합쳐서 한 8일, 9일 정도입니다. 상당히 길죠. 뭐 말하자면 내행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어쨌든 느린 행성들에 비해서는 좀
기간도 길고 또 천왕성 자체가 이 전통 일곱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개인의 일상에 관여하기보다는 집단이나 국가 차원에서 먼데인이라고 그러죠. 세계 점성술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6일 전후 며칠 사이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관련으로 기존의 학설이나 관점을 뒤엎는, 좋게 말하면 아주 참신하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 뜬금없는 주장이 몇 가지 나올 공산이 큰데요. 이게 아마 당장은 별 관심도 못 받고 혹은 약간 비웃음을 당하고 그냥 잊혀지는 그런 식으로 치부되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그렇게 지나기가 쉬운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인지하든 아니든 집단의 체험이 쌓인 다음에는 그 옛날에 그때 뜬금없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천왕성하고 라사락의 조합입니다. 조합이 가진 의미예요. 근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말하자면 최소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과학, 철학, 종교, 그쪽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요 며칠 사이에 쓰레기 속에서 반지를 찾는 느낌으로 어떤 뜬금없는 주장이, 어떤 완전 참신한 주장이 나올 것인가, 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주예요. 왜냐하면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완전 헤비급 트랜짓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쉬어가는 주고,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은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셋째 주, 넷째 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 2020년 1월 12일에 태양, 수성, 토성, 명왕성이 파틸 회합을 이루는 쿼드러플 컨정션이 있었어요. 그때 2020년에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헤비급 트랜짓 중에 첫 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 헤비급 트랜짓 몰리는 그 두 번째가 3월 20일부터 말까지 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춘분 전후에 좀 무거운 애들이 또 몰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